안녕하십니까. 최근 유럽 축구 소식들을 전해드릴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김민재와 이강인이 속한 팀의 상황과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대격변 상황까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틴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 소식인데요. 토트넘이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방한한다는 게 오늘 기사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부터 2년 계약으로 한국에 또 오는 게 확정됐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기사를 통해 그게 확인된 거죠. 작년에는 팀 K리그 소속으로 경기에 나와서 많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양민혁이 그 사이에 토트넘으로 이적을 해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온 것도 관건입니다. 만약 이번에 또 한국 K리그 올스타가 나와서 토트넘과의 대결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프리미어리그 진출할 선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이번 시즌이 끝나고 손흥민의 거취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또 레비가 장사꾼 수완을 발휘하면서 한국 뽕을 뽑으려고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만약 토트넘이 맨유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하고 한국에 온다면 그건 그야말로 대축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히어로인 손흥민이 드디어 자력으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드는 거니까 그 퍼레이드를 한국에서 할 수도 있고요. 토트넘 구단에게도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에 17년 만에 우승을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위상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겠죠. 솔직히 리그컵은 엄청 큰 대회가 아니라고 보면 1984년 유로파리그 우승이 유럽대항전에서 토트넘이 가장 최근 우승한 기록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는 무려 41년 만에 우승이니까 토트넘 현지 팬들은 더욱 간절할 겁니다. 물론 지금도 토트넘 선수들 중에 최고참이고 힘든 상황에서 주장까지 맡아 이끌고 있으면서 현지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고 있지만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우승컵까지 든 이후에는 그야말로 언터처블의 영역으로 갈 수 있거든요. 객관적인 득점 기록은 케인을 넘기 힘들지만 유로파 우승이라는 업적을 이뤄내게 되면 오히려 손흥민의 위상이 케인을 추월하게 되죠. 잉글랜드의 캡틴이자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위 케인조차도 토트넘 우승시키는 걸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최근 케인은 뮌헨에서 우승한 이후에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토트넘 팬들의 마지막 희망을 깨뜨렸습니다. 토트넘의 오랜 팬들 중에는 케인이 뮌헨에서의 우승의 꿈을 이뤘으니 곧 돌아와서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깰 거라면서 케인 복귀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케인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기록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커리어를 이어가며 배운 것은 축구는 결국 자신의 여정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지금 이곳에서의 시간이 너무 즐겁다. 다른 곳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프리미어리그 복귀설을 일축한 겁니다. 그러면서 뮌헨에서 더 많은 우승컵을 들면서 행복 축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에 손흥민이 유로파 우승컵을 들게 되면 무조건 손흥민의 평가가 케인보다 높아지죠. 솔직히 올 시즌 토트넘 성적이 역대 최악이고 엔지 감독의 전술도 한계가 있는 건 맞지만 그건 결승 상대인 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이라는 높은 무대가 서로에게는 정말 모든 게 걸린 단두대 매치라서 토트넘 우승이 정말 더 절실하죠. 그런데 최근 유럽의 상황을 보면 무관의 저주가 많이 깨지는 모습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케인도 뮌헨에서 드디어 무관의 저주를 깨고 분데스리가 우승을 했고 또 최근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164년 만에 최초로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하면서 꿈에 그리던 트로피를 들게 됐거든요. 그것도 상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4시즌 연속 우승했던 최강팀 맨시티였기에 팰리스 팬들은 더더욱 감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단 이후 아예 최초라고 하니까 어쩌면 토트넘보다도 더 간절했을 우승인데 정말 크리스탈 팰리스의 오랜 팬분들이 있다면 말 그대로 성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FA컵에서 우승하면 주어지는 유로파리그 티켓도 있기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리그 12위에 그쳤지만 유럽대항전까지 나가면서 다음 시즌에도 또 우승을 노릴 수 있죠. 이번에는 국내 컵 대회가 아니라 국제적인 유럽대항전 트로피가 되는 거고요. 토트넘과 붙는 걸 보니까 진짜 만만한 팀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토트넘이 유로파 우승을 하면서 오랜 무관의 서름을 깨뜨리고 내년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또 창단 이후에 최초 유럽대항전 우승까지 하게 되면 정말 완벽한 스토리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토트넘과의 대결에서 에베레치 에제에게 2골을 허용하면서 패배했는데 그 에제가 거한 맨시티까지 침몰시키는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으면서 우승하게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우승을 보면서 토트넘 우승에 대한 희망이 깊어졌는데요. 정말 이번 시즌 유럽에서 무관의 저주가 깨지는 게 유행이라고 본다면 분명 토트넘도 무관의 저주를 깰 것 같다는 이유 모를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강인이 소속된 PSG 역시 챔피언스리그 무관의 저주를 깰 수도 있죠. 파리 생제르맹은 결승전에서 인터 밀란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 시즌 파리의 경기력이 가장 좋다고 평가하는 만큼 챔스 우승에 가장 근접해 있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파리 생제르맹을 그리 응원하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팀이 이강인을 외면해버리고 이강인도 팀을 외면한 상황이니까요. 이강인은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조차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벤치 멤버로서도 4순위 정도라서 챔스 결승전에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후반 중후반에 3골차 이상 이기고 있다면 그때서야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네. 이강인을 외면한 파리는 앞으로도 절대로 응원할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인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게 확정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6월 7월이 되면 아마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한국 선수들의 이적설 소식이 엄청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김민재가 뮌헨에서 분데스리가 우승, 이강인이 파리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유로파 우승? 와, 진짜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김민재도 뮌헨의 대광장에서 수많은 독일 팬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우승 축하 파티에 참석해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독일의 전통 복장을 입고 팬들 앞에서 웃으면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요. 김민재를 향한 언론들의 수많은 억가가 있었고 또 김민재 패싱 논란도 있었긴 하지만 실제로 우승 행사에서 본 김민재의 모습은 동료들과 무척 친해 보였고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우승을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후에 김민재도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해서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모두 같은 무대에서 우승 경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천 명의 팬들 앞에서 트로피를 두는 순간은 그런 이적설을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죠. 김민재의 우승의 기운을 받아서 손흥민도 유로파리그 우승 해버리고 이강인도 찝찝하지만 챔스 우승하면서 한국 선수들의 우승 퍼레이드가 이어지길 간절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최종 4위, 그러니까 챔스 티켓을 놓고 정말 피 튀기는 마지막 승점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위 리버풀과 2위 아스날만 챔스행이 확정됐고 3위부터 7위까지는 승점 1점 차로 딱 붙어서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3위 뉴캐슬, 4위 첼시, 5위 아스톤빌라는 66점, 6위 맨시티, 7위 노팅엄은 65점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아무래도 맨시티인데 두 시즌 전에는 챔스 포함 3관왕을 차지했고 직전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면서 4연패를 했던 최강팀이 바로 맨시티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갑자기 폭망하면서 작년 말에 무려 4연패를 했던 적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토트넘과의 맞대결도 있었는데 맨시티 홈에서 토트넘이 4골을 몰아치면서 모두에게 충격을 줬던 경기도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토트넘 순위가 6위라서 나쁘지 않았는데 와,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네. 자, 아무튼 다시 맨시티 얘기로 돌아가서 그나마 챔스 티켓을 놓고 싸우는 5팀 중에는 맨시티만 2경기를 남겨놓고 있기에 승점상으로는 가장 유리합니다. 남은 상대가 10위 풀럼과 11위 본머스라서 맨시티가 2연승을 한다면 자력으로 3위를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게 바로 며칠 전에 맨시티는 리그 꼴찌인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충격적인 0대0 무승부를 거둔 적이 있거든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했던 그 시즌을 빼면 지금까지 언제나 우승을 해왔던 맨시티가 올 시즌은 충격의 무관 시즌을 보내고 있기에 챔스 티켓이라도 무조건 따야 하는 상황이죠. 그 다음으로 유리한 건 3위 뉴캐슬로 남은 경기가 리그 13위의 에버튼이라서 일정상 가장 유리합니다. 5위 아스톤빌라는 16위 맨유와 붙는데 유로파리그 결승 결과에 따라서 맨유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달라질 것 같네요. 네. 프리미어리그는 승점이 같은 경우에 골득실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골득실이 플러스 68인 뉴캐슬이 여기서도 유리하죠. 그리고 정말 단두대 매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첼시와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66점인 첼시와 65점인 노팅엄은 이 경기로 챔스 진출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노팅엄은 완전 자력으로 가능한 건 아니고 뉴캐슬과 아스톤빌라가 모두 패배하면서 노팅엄이 이겨야만 가능하긴 합니다. 어쨌든 5팀 모두 무조건 승리를 해야만 챔스에 갈 수 있기에 막판까지 진짜 정말 피 튀기는 혈전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의 우승이니까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로 손흥민 우승 기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